네. 오늘 완전 부었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엔직타 코리아 최은진 아이비오입니다. 네. 어, 등산에 갔다 와서 그게 핑계가 돼서 너무 푹 쉬고 잘 쉬었더니 써있네요. 너무 잘 쉬었다, 얼굴에. 꼴랑 2시간 갔다 오고 나서, 그죠? 꼴랑 산을 2시간 갔다 오고 나서, 그것이 핑계가 돼요. 잘 쉬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사실 저는 그 정상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그 중간에 우리 내려왔던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더 올라가서 그 왕복 2시간을 채우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은 되게 그리고는 그날과 그 다음 날은 되게 멀쩡한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전 심지어 금요일 날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래 몸을 더 풀어야지 하면서 운동을 또 갔다 왔어요. 운동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 사이에도 계속 운동을 했는데 오늘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짓인가 혼자 괜히 운동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다들 다리가 아파하시더라고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죠? 우리가 너무 운동 부족이야. 이게 인바디를 들고 제품을 들고 전국을 뛰어다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나가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다른 것 같아요. 앞에 화면이 꺼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등산은 되게 좋았고 하필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사진 보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늘이 너무 맑아가지고 저는 사실 계속 걱정을 했거든요. 그 전날까지 제가 이렇게 되게 그 어딜 간다거나 뭐 어디 멀리 가요. 그러면 날씨를 굉장히 많이 미리 보고 그날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디 가면 미리 차표도 그 전주에 미리 예약해놓고 막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놔야 안심이 되는 스타일이어서 날씨를 계속 봤는데 계속 전날까지 거기가 비가 온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제가 등산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면 되게 잘하거든요. 가면 꼭 그 목표지까지 갔다 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가 어릴 때부터 좀 등산을 끌고 다니셔가지고 저희 집엔 제 등산화가 있습니다. 산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쉬는 거는 대여섯 번 된 것 같은 그런 등산화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등산을 오래 다니셨고 그 가족이 남자가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적인 딸들도 없었또 딸들이 둘 다 집순이여가지고 근데 아빠는 집에 있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스타일이시고 일요일 날 집에 있는 게 되게 시간 아까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휴일이고 온전히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인데 아빠는 주 5일 근무를 해보질 않으셨거든요. 직업상. 그래서 쭉 주 6일 근무를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가 딱 본인한테는 내가 온전히 24시간을 쓸 수 있는 날이에요. 명절 빼고는. 그 중간중간 빨간 날 있잖아요. 우리 휴일. 그날도 잘 못 쉬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 저 같으면 저는 일요일 날 하루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자지 않아요? 일단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주 6일을 쭉 달려왔으니. 근데 아빠는 평일보다 더 일찍 일어나세요. 평일보다 일요일 날 더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그 가족들이랑 같이 어딜 가거나 가족들이 뭐 도저히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혼자라도 어디든 다녀오세요. 그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온다거나 드라이브를 갔다 오신다거나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아빠랑 같이 등산을 좀 다녔던 게 있어서 그래도 아빠랑 같이 등산을 가면 3-4시간을 등산을 타요. 아빠는 긴 코스 우리 안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 혼자 갔다 오시고 그 이상 코스들은 그리고 이제 3-4시간 정도까지 괜찮겠지 싶어서 그런 코스들만 딸들을 데리고 좀 다녀오셨어요. 안 그러면 안 가니까 애들이. 저희 아빠는 야간 산행, 뭐 눈 오면 눈 온다고 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셨거든요. 저 눈 온 날도 한번 산 타봤어요. 혹시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날 등산해 본 적 있으세요? 되게 힘든데 되게 좋아요. 되게 힘든데 되게 좋아. 그 뭐라고 하죠? 신발에 아이젠이라고 하나요? 딱 찍히는 거 얼음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등산을 내려오지가 못해요. 네, 그거를 다 장착을 하고 하는데 가기 전에 진짜 준비를 그러니까 생각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산에 꼭 이렇게 눈도 아니고 그 왜 어설프게 날씨가 조금 그 낮에는 해가 뜨거울 때는 낮에는 녹고 밤에는 얼고 하니까 이게 그 눈이 아니고 얼음이 돼요.
이해되시죠? 거기를 등산을 하러 가자는데 처음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어쨌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설악산 이 코스가 거기 여러분 들어가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등산로라고 안 써 있어요. 그죠? 등산로라고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어요 혹시? 너 탐방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 등산로도 아니고 탐방로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서 심지어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다리는 이 몸은 또 이렇게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너 오랜만에 운동했다. 이 평지에 운동하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등산을 좀 갔다 오고 등산보다도 그 경치가 되게 좋았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상황도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뭉친 거는 또 사실 또 처음이잖아요. 여기에서 뭉친 거 말고는 그래서 분위기도 사실 가늠이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다들 저 진짜 깊은 거기에 어떻게 그런 끼들을 다 숨기고 살았었는지 어? 이렇게 소리 지른 이분도 그렇고 진짜 다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꾹꾹 눌러 담고 여기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발산이 산에 갔다 와도 끝나지 않고 고기를 그렇게 먹여도 끝나지 않고 술을 그렇게 먹여도 끝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노래를 불러도 끝나질 않아. 새벽 몇 시까지 도대체. 그래서 대단하다 진짜 이 생각을 좀 했더랍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나이랑 상관이 없이 우리 부산 대구에 계신 사장님들도 새벽까지 엄청 달리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데는 그냥 너네 고기 많이 먹어라의 의미가 끝은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충전이 있고 또 그런 곳에 가서 또 할 수 있는 사업가들의 충전이 있고 또 우리끼리 또 나눈 그런 친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 지금 표정이 굉장히 밝죠? 갑자기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정 관리를 좀 이미 밝으시지만 한 번 더 우리 잘 쉬다 왔고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분을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 모닝스쿨 해주실 고순명 스포사님 앞으로 모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먼 게 한 개 있다. 주말에 했던 거, 특별히 하신 거 있다. 없으신가요? 저는 애랑 같이 지난 걸 잤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모기가, 혹시 모기 어떠세요? 물리신 분도 있고 안 물리신 분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저희 아이하고 와이프가 항상 그 놀이터에 가서 들어오면은 모기를 물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웬만해서 모기가 물리질 않는 상황이 있는데, 근데 갔다 오면은 긁을 때 피가 날 정도로 긁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아니, 그렇게 인내심이 없냐. 참아라. 그 잠깐만 참으면 그거 금방 지나가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똑같이 그랬었죠. 근데 저 자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진짜 진짜 이 발을 갖다가 어떻게 진짜 도륙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정도로 들 줄. 아니 제가 그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야몽이라고 해가지고 그 있어요. 모기 퇴치제가 있는 사안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너무 잘 물리니까 저는 그걸 시간 직구를 해가지고 집에 있었던 사안이 있는데 그걸 발랐어요. 바르니까 더 간지러. 막 더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했던 한마디가 기억나나요? 아빠, 내 말 알겠어? 뭔 뜻이냐면, 내가 물리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그게 별로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막상 물려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놀러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는 사안이 되겠지만, 중요한 어떻습니까? 저는 느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자를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첫 번째, 빨리 이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면 어떻습니까? 진짜 단체로 체육대회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단체로 놀러 가서 어떻습니까?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항상 아침에 그 경계불 눕는 상황이 되는데, 예약세가 저번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0개 업을 나왔대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여행을 다니지도 않고 그나마 큰 메이저 업체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나머지 말이겠지만 회사가 산업할 거면 이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는 분도 있지만 또 여기서 어떻습니까? 또 그걸 티켓팅하고 또 계획을 짜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또 다 아니잖아요. 또 외국에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또 저희를 안내해주는 또 가이드 분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럼 가이드가 끝나겠습니까? 거기 숙박업. 거기에 엮어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 모든 게 다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말로는 올 11월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거 뭐냐면 백신을 갖다 1, 2차를 70%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집단 면역을 얻게끔 하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지금 알겠지만 그나마 선진국들은 백신율이 점중이 높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동남아 쪽에 뭐 필리핀이나 뭐 인도 이런 데 거의 어떻습니까? 그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알겠지만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광고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꺾어지는 게 Z인가요? 그거지. 그게 중국에서 사전 예약을 했대요. 완판이 됐대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한국도 어때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주문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지금 그런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 동남아 국가에서 제조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으니까 막 보니까 뭐 네이버에서는 뭐 대충 기사를 보니까 이게 쇼일 수도 있죠. 언론 플레이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너무 기다려 지쳐서 이거 미쳐버리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런 건데 결국에는 또 하나 보니까 요즘에 지금 가장 한국 전 세계가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코로나 다음으로 관심 갖는 게 뭡니까? 뭔지 아세요? 나는 좀 경제적으로 좀 공부를 한다. 혹시 아시는 분? 요즘에 당연히 건강이 최고겠지만 지금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배출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서로가 지금 경쟁에 붙고 그걸 줄이기 위해 그걸 줄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뭔가요? 무슨 배출권? 아, 뭘까요? 대기 오염이죠. 맞아요. 어? 그러다 현재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배출권? 가스 배출권? 어? 이산화탄소? 탄소입니다. 탄소 그냥.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 뭐냐면 석탄 같은 걸 떼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쁜 게 나오잖아요. 수익이. 어떻게 원자력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건데 문제는 뭔지 아시죠? 거기에 뭐가 터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폭탄이 되고 원전이 사가 터져 버리면 뭔 뜻이냐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되지 않은 게 원자력이에요. 근데 알겠지만 이번에 뭐 일본에서 한번 터지면서 어떻습니까? 반사능이 노출돼 버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좋지만 지금도 그 수많은 국가들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원전 수출국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수출이 없지만 기술력이 가장 좋은 국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한국전력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조선중국이 최고의 시공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문제는 현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소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는 아니 원전에 대한 그 부분 저희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 그걸 수출을 안 하냐? 그건 정말로 최소의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가장 환경을 갖다가 아낄 수 있는 지금에 와서 그때 정말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현재 1, 2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맞죠? 근데 결국엔 테슬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깝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는 뭔지 아시죠? 친환경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전기차는 뭡니까? 오염물질을 배출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그죠? 배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관심 많은 게 뭐 쉽게 말해서 뭐였나요? 태양광 같은 거, 솔라나 같은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자연으로 하는 게 뭐죠? 풍력 발전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탄소가 배출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탄 같은 건 아까 그 연필 같은 게 들어있는 게 그게 탄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대기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만큼 환경이 나빠지면서 우리가 가끔 CF 기억나시죠? 우리가 잘 써야 누가 잘 쓸 수가 있다? 우리 후손이 잘 쓸 수가 있다. 저희까지는 살아가는데 상관없겠지만 그 이후로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낳을 거고 저 아이도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아이를 낳을 건데 지금부터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엔 그 편한 부분 때문에 누가 결국에는 다치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일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뭔 뜻이냐면 지금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두 번째적인 부분이 건강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헬스케어, 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흐름을 봅니다. 근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업종은 성장할까요? 퇴보할까요? 성장합니까?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어떤 건강식품 사업은 성장할까요? 퇴보할까요? 성장하나요? 그럼 우리가 알겠지만 앞방에 풀고 있는 커피 사업은 성장할까요? 퇴보할까요? 결국엔 그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닌 거죠. 지금에 와서 제가 이렇게 어떤 친환경적인 그 부분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됐습니까? 수소를 갖다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수소는 어떻습니까? 나쁜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수소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먹거리를 준비한 기업이 현대라는 그룹이었어요. 또 하나를 준비했던 기업이 하나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업을 얘기해 주는 건 뭐 기업에 대한 그걸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흐름을 보자는 거죠. 앞으로 봤을 때 그럼 큰 기업들이 지금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먹거리가 성장할 것 같다가 하면 어떠세요? 미리 가서 앉아 있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부동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은 어떻습니까? 소액으로 시작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투자해가지고 한 50억 대 60억 된 부자가 있어요. 어때요? 부자는 아니죠. 대한민국의 중산층 이상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팁 하나 드렸던 건 뭐냐면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신도시. 그죠? 새롭게 무슨 어디가 신도시다, 신도시다, 신도시다. 그러면 그게 있대요. 신도시에서 처음에 분양한 아파트를 무조건 사라. 알겠지만 솔직히 위례 신도시 아시죠? 지금 한 10억 보통 한 84가 한 10억 거의 한 20억 가잖아요. 거기 처음 분양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6억대였어요. 제가 그때 그 아파트를 구입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양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7, 8억 정도가 해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분양가 역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쌀 수밖에 없죠. 왜요? 땀을 매입했던 그 시기 때에 가장 싸게 샀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시공을 하는 것 뿐이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물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참, 난 미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미국은 정말로 어떻게 본다 하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지불이 된다는 국가라고 맞는 게 뭐냐면 한국은 어떻게 해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 52시간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일이 바빠지고 늘어나기 시작하면 거기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50시간제 시간제가 정해져 있지 않대요. 사람을 착출하는 게 아니라 왜요? 새로운 사람을 착출하게 되면 그만큼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갖다 소화할 수 있겠지만 일이 없으면 고정지출이 생기잖아요. 물어본대요. 누구한테? 거기 있는 사원들한테 먼저.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일이 정말 바빠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니들이 1시간씩 더, 2시간 더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만큼의 대가를 더 지불할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저희 차영님하고 차남은 현재 지금 호주에서 둘 다 시민권자거든요. 남자는 영주권이고 여성분 예를 하게 되면 시민권이 더 나오거든요. 영주권이 센 거예요? 시민권이 센 거예요? 몰라, 이것도. 영주권이 센 걸까요? 시민권이 센 걸까요? 시민권이 더 센 거예요. 시민권, 나는 그 시민은 똑같긴 하지만 더 시민권이 더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52시간이 딱 걸리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근데 거기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도 잘 안 한대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놀아도 국가에서 나오는 복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호주 인구가 많을까요? 한국 인구가 많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땅덩어리가 엄청 높을 것 같으니까 호주가 더 인구가 적을 것 같죠?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틀리면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국이 훨씬 더 인구가 많답니다. 거기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 인력을 수입하잖아요. 뭔지 수입하는 뜻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주를 시켜가지고 인구에 대한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런 거거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사업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놀고 온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내가 오늘도 성공 어떤 그런 부자 강연을 또 듣고 왔는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은 대한민국에 0.01%가 있어요. 난 그때 순간 이 친구 이 강사의 0.01%가 저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내 친구는 대한민국 0.01%의 짠돌이래요. 절대 음식을 시키면 사이드 메뉴를 시키지 않고 메인만 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라이팅이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한쪽으로 가더라도 움직임이 나오는 불면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돈을 갖다 아끼고 아꼈지만 뭐가 문제예요? 결국에 우리가 잘 살고 못하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미래의 비전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것도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어요? 트렌드를 보고 돈 벌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돈 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5%입니다. 상위 12%, 5%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5%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위 5%에 있다고 생각하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95%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부자로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원할 것 같아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과거에는 귀족이 있었죠.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귀족 다음에 양반 같은 어떻습니까? 계급사회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말로는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예요. 대한민국 계급 있어요? 없어요? 계급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눈에 있지만 돈이 없는 건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쟤처럼 만들어놨죠.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은 우리 양반님도 어디 갈 때 우리 뭐 대갈비 갈 때 뭘 타고 가던가요? 가마인가요? 그죠? 그럼 그 가마꾼들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노예일 수도 있죠. 그냥 뭐예요? 야 한양으로 가자. 우리 한양에서 우리 전주 좀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마차를 타고 가지고 그 가마꾼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어떻게 해요? 그 지방까지 가잖아요. 지금은 좋게 얘기해서 뭐라 합니까? 수행기사입니다. 수행기사예요. 그분 하는 일이 뭔데요? 그분이 어떻습니까? 수행하는 기사예요. 야, 아침 7시까지 차 돼? 어떻게 해요? 7시까지 와 있어요. 원래 근무 시간 6시야. 야, 오늘 내가 회의가 있고 미팅이 있으면 한 10시, 11시에 끝날 것 같은데 너 대기 타. 어떻게 해요? 밤 시간에 대기 탑니까? 안 탑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언덕배기를 넘어서잖아요. 차벽원 지나가지고 논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논현동? 거기 어떻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어떻습니까? 호텔 룸이 쫙 있어요. 거기에 밤 시간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좋은 차 한 5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죠. 차 속에서 차 시동을 걸고 누군가는 거기에 항상 앉아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수행기사예요. 옛날로 말하면 가마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살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돈을 내가 못 벌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1년, 2년 뒤에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지불이 된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이유가 저는 명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말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알겠지만 직장인 이유보다 더 많이 버는 게 뭐예요? 몰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이걸 직장인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게 누구냐? 사회 직종이 뭐였냐면 직장이었어요. 우리는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직종에 들어가 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월급도 받기 전에 세금을 낸다. 내 월급 안에 다 정리시켜버리고 잘 보세요.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는 것만큼의 월급을 받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가면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공고를 했을 때 모집 공고하죠. 사람인이나 직장에 구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회사. 두 번째 채용 인원. 내가 하는 일. 다음에 보는 게 연봉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연봉의 딜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것만큼의 페이를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만큼의 페이를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직종은 우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그래 쉽게 말하면 상위 말하는 0.01%는 억대 연봉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억대 연봉자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 있지 않습니까? 월에 1,000만 원 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잘 버는 돈일까요? 못 버는 돈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다 포함해서 지금 홀에 사람들이 조금 앉아 있습니다. 많이 있다면 안 돼요. 오늘 엄청나네요 지금 솔직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4단계인데 거리를 자꾸 두라는데 거리를 안 둬 우리는. 그게 문제야. 자 물어볼게요. 내 주변에 직장인들 하실 때 월 1,000만 원대 버시는 분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급으로 직장인인데 한번 넘겨보세요. 주문 한번 돌려보세요. 와우. 전멸. 나머지는 안 보이니까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제 주변에 직장인 월급으로 1,000만 원씩 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주변에 우리 형 공기업 부장이라니까요 지금. 공기업사 몇 년 차 하고 있냐면 20년 넘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사람 착각하는 게 돈 많이 벌 것 같죠? 우리 형수님 한 말 있어요. 월급은 올라가는 하대. 뭔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금이 더 나간대. 죽어버릴 것 같대요. 뭔 뜻이냐면 대한민국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그나마 가장 알아주는 기업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냐면 대한민국에 먹고 살 수 있는 것만큼의 월급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뿐입니다. 바깥에 있는 중소기업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알바족들. 대한민국 알바 시급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지금 시급 기초가 10,000원인가요? 9,000원인가요? 8,000원이요? 9,000원 주면 많이 주는 거네. 그죠? 그죠? 그럼 9,000원 받는다 칩시다. 하루에 근무 시간 몇 시간? 8시간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 시간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72,000원. 와우. 그죠?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 6일째. 맞습니까? 그럼 대략 한 87에 56인가요? 대충.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거네요. 많이 벗긴 합니다. 저희 때는 어떻습니까? 뭐 알바 하잖아요. 시급 몇천 원씩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2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예요, 조금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200만 원이에요. 죽을 때까지는 아니겠죠. 또 국가가 어떻습니까? 민노총과 또 합의를 보겠죠. 야, 시급 좀 올리자. 우리 월급 좀 올리자.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그 200만 원 벌어가지고 내가 눈에 대한민국의 평균 월급값이 300만 원대라니까요. 평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제 친구는 그래도 다행히도 다 300만 원대는 이상해요. 나이도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우리 친구도 47살이니까. 나름 다 대기업들 다니고 있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받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친구 중에 이번에 그 BTS 방탄슈트 이게 점퍼스트 만든 애가 제 친구 만든 거예요. 아니 진짜로 거짓말. 이게 만든 게 아니라 협찬을 했는데 걔가 입은 것뿐이야. 디스코 때 그걸 입고 추는 바람에 떴죠. 그럼 걔가 결국에는 BTS의 방탄수트를 입혔어. 돈 많이 벌까요? 그 친구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뻥일 수도 있어. 수명아, 넘드는 내가 우테나 대표니까 돈 엄청 많이 버는지 안다. 그건 아시겠지만 돈이 벌리는 만큼 또 뭐가 나가요? 월급이 나가야 돼요. 또 월급만 나가야 돼요? 세금도 내야 돼요. 세금만 내야 돼요? 옷이 많이 팔린 거 뭘 해야 돼? 또 생산 라인도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패션업이 있는 게 딱 하나래요. 제가 원래 패션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안 오기 잘했습니다. 패션업은 대한민국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을 옷을 준비해야 되고 겨울 때는 여름 옷을 준비해야 되고 여름 때는 겨울 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즌 2개를 땡겨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식당에 가도 한 음식만 파는 가게가 있지만 그래도 만두라도 팔고 냉면집에 가면 냉면 팔던가요? 아니잖아요. 냉면도 팔고 만두도 팔고 아니면 수육도 팔고 이게 팔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걔들도 옷을 만들면 티를 만들 때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반팔티를 10개 이상 만들어야 된대요. 20개 이상 만들어야 된대요. 바지를 만들어도 디자인을 갖다가 여러 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이 잘 팔리면 좋겠지만 몇 개는 완판이 돼서 부족 현상이 되진다는 거예요. 몇 개는 어떻습니까? 재고예요. 근데 걔가 뭐라고 한다세요? 야, 우리는 나름 그 무신사에 들어가면 상위에 있고 브랜드 옷이고 디자이너 되게 유명한 애 중에 하나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브랜드가 잘 나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즌 오버 하죠. 그 시즌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재고로 2월 상품으로 팔아요. 2월 상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땡처리 처분을 합니다. 눈물에 호소합니다. 이 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본 데 있죠. 창고 대개방. 이것들이 대개방을 했는데 시즌 좋은 건 어떻게 돼? 비싸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옛날에 사업할 때 돈 없을 때 거래대 가서 정당도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브랜드 옷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고가 한 해가 지나도 가능하고 그 다음 게 가능한데 이 어떻습니까? 그냥 디자인 옷들은 뭐가 문제냐면 시즌이 어부되잖아요. 누가 살라가지 않는데요. 왜요? 브랜드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재고 때문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연히 좋은 차 타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지금 G80 타니까 응? 제가 타봤거든요. 영 아니더라고요. 난 솔직히. 두 번째도 뭐였습니까? 그나마 월급을 좀 더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건 뭐 있어요?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뽀개서 쓸 수 있다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세요? 돈이 들어와도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삽을 넣어서 그걸 채워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디자인의 일은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하는 사업, 솔직히 엔제타 작게 투자하면 22만 원, 많게 투자하면 198만 원이에요. 맞나요? 그 돈 많이 투자하는 건가요? 누군가 어떻습니까? 198만 원 투자해서 5년 지나니까 연에 10억도 벌고 20억도 벌더라고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의 비전은 뭐예요? 소자본을 투자했는데 내가 어떻으면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게 비전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이 사업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깥에를 봤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만 결국엔 내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업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아,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준다라고 하니까 나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연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1년에 5억 이상 10억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하면 지금 내 인생은 한 달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인생은 모르겠지만 1년 후에 한 달에 1,000만 원짜리가 될지 2,000만 원짜리가 될지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사업 심플하게 보자고 얘기했죠.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랑 같은 사업자를 2명 만들어내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비전은 뭐예요? 2명 찾는 게임이에요.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그나마 위에 있는 스폰서가 능력이 있어서 대실적이 밀어줬어. 대실적 너무 사업 잘 되고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소실적에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1명만 찾아낸다 하면 이 사업 돈 버는 사업이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떻습니까? 사업이 안 될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다시 삼국지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왜 보고 있냐면 우리 아이 책에 보니까 권장도서 책이 있는데 삼국지가 원래 보통 10권 막 8권 이렇게 엄청 넓어요. 원래 그 남한지 씨 그걸 보려다가 포기했어요. 부모님끼리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보는 삼국지가 있는데 상하더라고요. 아우 불만하더라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이해가 잘 되게끔 만들어놨어. 심플하게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그 방법은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될 거 생각하면 때려 죽이도 안 됩니다. 또 여기 또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대요. 어떤 일이 시작할 때 안 되는 사람들은 뭔지 아시죠? 안 되는 원인부터 찾는데요.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어쩔 수가 없어. 안 되는 것부터 찾는다는 거죠. 안 되는 원인부터.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되는 이유부터 찾는데요. 뭐가 장점인지, 내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뭐가 플러스가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이 사업을 떠나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부터 찾는지 긍정적인 요소부터 찾는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요소부터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털어서 아니 수치 깨끗한 게 어디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단점은 다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누군가 어떻습니까? 단점을 장점화시키고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북과 부도의 날. 이수연 아이버 그 얘기 왜 했을까요? 뭔 뜻이 아시죠? 누군가 어떻습니까? 긍정 때 부정적이 돼버리고 부정 때 누군가는 기회를 찾다 이 뜻이죠. 그러면 우리 엔제타를 바라봤을 때 긍정이 많을까요? 부정이 많을까요? 긍정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내가 사업할 때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알겠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될 건지 생각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할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할까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이라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왜 아침마다 나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왜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말 가득할 것이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할 것 같아요? 나도 내 구조를 바꿔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포기는 성공보다 100배 쉽거든요. 살 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루 만에 5kg 빼주세요. 뺄 수 있을까요? 저 있잖아요. 2주 만에 20kg 빼야 돼요. 뺄 수 있을까요? 그거 뭔지 아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어? 돈을 갖다가 1억 천년 100배 1000배 불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뭔지 도박이에요. 운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면 내가 얘기했죠. 돈을 가장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내가 성장하는 거고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급이 없어. 1차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디렉터 가는 거예요. 대식 쪽에 2명, 소식 쪽에 1명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시니어를 가는 거예요. 대식 쪽에 10명, 소식 쪽에 5명 찾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 목표는 뭡니까? 브론즈를 가는 거예요. 브론즈 갈 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내 밑에 시니어 나왔어. 대식 쪽에, 소식 쪽에 시니어 나왔어. 그러면 30개 대 30개인가요? 15개 대 15개인가요? 맞나요? 10대 오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습니까? 또 소실적에 대시적에 더 많은 인프라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 밑에 있는 누군가는 디렉터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시니어를 만들어내야 어떻습니까? 저는 브론즈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브론즈에 갔어. 실버 가려면 어떻게 해요? 대시적에 누구를 브론즈를 만들어야 되고 소시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누굴 시니어를 만들 것인지 누굴 디렉터를 만들 것인지 이 그림만 그리면 돼요. 플래티넘 가는 거 뭐예요? 대시적에 골드 만들고 소시적에 뭐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버 만들면 가는 거 아닌가요? 사업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성공시켜 보십시오. 내가 성장하지 말고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성장시켜 보십시오. 내가 돈을 벌지 말고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돈 벌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돈 못 번다고요? 조직 성장 못 한다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자인데 부모가 가난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모가 부자인데 자식이 가난할 수도 있어. 왜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겠네.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지 않으면. 설마 그러겠습니까? 도와주겠죠. 뭐 안 도와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그래요.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내미 많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나는 아들한테 집이 될 생각이 없어요. 지 인생은 지 거고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아시안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내가 낳고 내가 널 키웠고 내가 널 여기까지 만드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착각이랍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키워준 거는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왜 놨어요? 나지 말았어야지. 맞잖아요. 얘들 한번 빡쳤던 얘기 들었죠? 왜 나를 놔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우리 조카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와우. 대학생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나 그때 완전히 진짜 내가 그때 컨디션만 좋았으면 박살을 냈어. 그때 직급이 브론즈밖에 안 돼가지고.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그다 또 질르면 또 한 방에 훅 갈까 봐 얘기 안 했어 그냥. 돈은 인격체인가요? 돈은 인격처럼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 와서 그러면 대한민국 직장인들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알겠잖아요. 나는 돈이 있으면 내가 능력만 있다 간다 그러면 나는 직장인 하지 않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업종에 들어가고 싶다. 뭐였을까요? 직장인 돈 더 많이 버는 게 뭐예요? 맞아요. 나는 자영업자와 나는 뭐고 싶다. 전문직이 되고 싶다. 자,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에 분명히 직장인을 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을 때 단 한 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보이진 않으니까. 아직까지 내 주변에 직장을 통해 가지고 월 1,000만 원씩 버는 분은 없으니까요. 그죠? 은행원들 연봉 1억 넘어요? 은행장들만 넘어요. 제 조카가 얘기했지만 심한은행이에요. 심한은행. 원래 신한은행인데 심한은행으로 부른대요. 걔들은 영업도 해야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카드도 해야 되고 자기네 스스로가 우리는 심한 은행이 생긴다. 엄청 심하다. 모든 영업을 다 해야 돼.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7, 8천, 8, 9천이에요. 은행 가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는 가장 뭐냐면 행원이거든요. 행원. 1년 딱 지나고 정식 은행원이 되면 그 얘기 들었죠. 1억인가 2억이 무이자로 대출이 돼요. 이자가 없어요. 얼마 주겠습니까? 그 2억가 더 떴습니까? 뭐 우리 열심히 해서 은행 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나이가 차불었잖아요 지금이.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 어떻습니까? 퇴근시 여러분 은행이 셔터문이 몇 시에 내려요? 4시 반. 그때 바로 퇴근할 것 같죠? 아이고 하루에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원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 10원에서 돈 빵꾸 나면 누가 채워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채워야 돼요. 내 조카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가끔 들어갈 수는 없으나 그 은행 금고 안에 돈이 있대요. 그 돈이 진짜 거기 10억인가 20억이 쌓여있대요. 현금 다발로. 근데 조카가 뭐 나간지 아세요? 거기 들어가면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대요. 그 돈 냄새가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이상한 야리꼬리한 냄새가 난대요. 왠지 아시죠? 그 돈은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왜 돈입니까?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가고 깨끗한 곳으로 가지만 들어오는 곳을 가요. 우리 조카가 가장 힘들 때가 있냐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올 때도 있대. 거기를 막 보다 그 돈에 뱀눈이 한다. 생선 눈깔이 붙어 있대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갖고 와버리니까 그 돌아버리는데 요즘에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때요? 솔직히 한 3시간만 쓰고 막 떨어질 것 같아. 우리 와이프는 그 고통을 모르더라고. 한 번 뭐라 하지 아세요? 영화를 봤나? 어디를 갔다 왔나? 한 3시간 넘게 마스크를 썼다. 영화 보고 쇼핑을 그 마트 장 볼 때였구나. 한 3시간만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먼저 아세요? 자기 귀가 너무 아프대. 왜 이렇게 귀가 아프지? 너 마스크 써서 그래 그랬어요. 이 마스크 때문에 귀가 이렇게 아파? 너 맨날 써봐. 귀가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아들아 고생이 많다. 왠지 아시죠? 걔는 아침 9시부터 학교에 가서 집에 오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8시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30분 정도 마스크 벗을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시간대 얻었으면 하루에 거의 12시간 이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덴탈 마스크를 싫어해요. 숨쉬기는 편한데 귀가 너무 아프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아빠거 쓰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아빠 건 커서 못 쓴대. 어? 얼굴 작으신 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제타 마스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가 안 아프대. 그걸 쓰고 다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잠깐 사람 미팅할 때 두세 시간 미팅하면 그렇게 귀가 아픈데 맞습니까? 하루에 거의 8시간, 10시간씩 마스크를 쓰고 일과를 보낸다는 게 참 슬픈 얘기야.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들 역시도 어떻게 하고 있으면 경쟁하고 있거든요. 내가 얘기했죠. 끌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면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이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부자 살고 싶으면 돈을 아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게 곧 뭐다? 정답이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전문직 연봉 1억씩 버는 사람 월에 1,000만 이상 버는 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주변에 의사들도 많거든요. 그들 어떻습니까? 그 경영학과 집도이거든요. 분당 차병원에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월급쟁이긴 해요. 하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전문직 아닙니까? 월 1,000만 원이 뭐예요? 수술 많이 하는 것처럼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은 현재 받는 있는 연봉이 월 1,000이 아니라 2,000만 원 된다는 뜻이에요. 자영업자들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내가 대표적인 가게 지금 더 될지 몰라요? 잠시 석촌호수 가잖아요. 가본 적 있으세요? 1층에 보면 수타자면집이 있어요. 2층에 가려면 오모가리 김치찌개 있어요. 아시나요? 어? 거기가 있잖아요. 한 달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월 1억이었어요. 월 1억. 대박집이지 대한민국. 연봉 12억. 그들이 봐요. 나는 죽으라고 고생해봤자 6천만, 7천만, 8천만 원 인생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음식 맛있게 하고 내가 그만큼 능력을 키우니까 연봉이 몇 억에서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뭐예요? 자영업 전문직 아닙니까? 자기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요리사가 아니다. 나는 뭐다? 기업인이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 하는 우리 누굽니까? 골목식당이 누굽니까? 백종원 씨 맞죠? 그 사람은 그러면 요리사입니까? 기업인입니까? 아니면 전문직입니까? 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랜차이즈를 어떻습니까? 먹거리를 기업화시켜서 파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친구 내 조카가 그 호텔 조리과를 나와가지고 둘 다 지 와이프도 호텔 조리과고 걔 역시도 호텔 조리과예요. 걔들 욕심이 뭔데 지금도 돈가스 전문점을 하고 있고 나름 어떻습니까? 2, 3호점을 만들어냈어요. 걔들의 꿈은 뭐냐면 삼촌 나는 꿈이 있다. 뭔데? 나는 우리 돈가스 가게를 기업화 시키는 거야. 나는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뿐이야.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건 능력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 음식을 갖다가 기업화 시키는 건 또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 게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건 끝내야 되니까. 직장인이 뽑았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보다 전문직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있을까요? 나는 능력만 있으면 이 업체 적복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뭘까요? 투자자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CEO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하고 싶다는 뜻이죠.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내가 데리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CEO 어떻습니까? 멋지잖아요. 대표적인 김범수 회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 나갔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기업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게요? 누굴까요? 이재용 부회장일까요? 아니면 김범수 의장일까요? 김범수 의장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부자입니다. 부러울 수밖에 없죠.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이 사람도 직장을 댕겼다. 김범수 의장도 직장을 댕겼다 안 댕겼다. 삼성 SDI 출신이잖아요. 삼성맨이었죠 원래.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나왔고. 맞습니까? 그러면 직장을 했지만 그 사람 뭐가 됐습니까? 이제 PC방을 해서 자영업자가 됐고 맞습니까?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내 카카오의 CEO가 됐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4위, 3위, 2위 중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직장이 뽑았던 가장 좋은 직종은 뭔지 아십니까? 뭐였을까요? 답은 아까 나왔습니다. 나는 능력만 있으면 나는 직장인도 싫어. 자영업자도 싫어. 전문도 싫어. 나는 CEO도 싫어. 나는 이게 되고 싶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1위는 투자자였습니다. 나는 능력만 있으면 대한민국에 투자자가 오시고 싶다. 이거예요. 김범수 수장은 CEO이기 전에 또 하나는 투자자입니다. 100개라는 어떻습니까? 기업을 다 인수를 했죠. 맞습니까? 100개업의 계열사가. 근데 나는 김범수 수장이 얘기했던 게 중에 멋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을 100명 만들어내겠다. 뭔 뜻입니까? 나 같은 성공한 인생을 100명 만들어내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지분이 30%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지분이 가장 없는 게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한 40 몇 프로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 멜론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쭉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율 60% 이상 다 갖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왜 그러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게임즈에는 지분이 없을까요? 다른 건 다 60% 이상인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분을 팔고 돈을 받아서 기업을 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나가면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월급 받는 월급쟁이는 아니잖아요. 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장이야. 우리 전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의 빛가는 뭔지 아시죠?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가 오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너가 되기 쉽지 않으면 우리 시드 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순명이가 돈 벌었어요. 조금 더 벌었어요. 여러분들 봐.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벌었어요? 내 통해 돈을 벌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한 거 아닌가요? 주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또 어디에 투자했어요? 상가 같은 데 투자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 어떻습니까? 공부해요. 어떤 공부를 해요? 당연히 네트워크 공부는 무조건 해야죠. 나한테 어떻습니까? 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저는 길고 두껍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내 투자의 비전은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국내 CEO보다 투자를 더 뽑았던 이유가 뭘까요? CEO는 어떻습니까? 매일처럼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기업이 어떻습니까? 그만큼의 흑자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투자는 뭔지 아시죠?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그 기업에 있는 오너들이 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게 수익이 많을까요? 은행에다가 투자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걸까요? 투자인가요? 내가 한 예를 드릴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은행에다 금리, 정기예금 금리 비싸야 1%될 겁니다. 대한민국 1대 메이저 은행 맞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오늘 보세요.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배당 몇 프로인지 아세요? 최소한 3%에서 4%를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원금이 까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그건 별로 까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은행주도 거의 바닥 뒤에 있거든요.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은행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맞습니까? 다도 적금 깨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모든 걸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딱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뚜껑이 진짜 머리를 누가 딱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나한테 경제 지식이 없다면 난 무조건 돈을 벌면 정기 예금 처음에 누구나 적금을 넣죠. 두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금이에요. 예금 단점은 뭐예요? 1년 동안 중간에 해약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금리가 안 나와. 적금 5%라고 하면 1년 동안 5%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첫 달은 5%, 그 다음 달은 4점 몇 프로, 그 다음 달은 4점 몇 프로, 그 다음에 3%. 뒤로 갈수록 뭐가 있습니까? 금리가 다운되고 앞에 가 있으면 금리가 업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금의 장점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5%를 주는 것 뿐이고 단점은 뭐다? 그 돈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으로 돈 벌고 경제활동 하는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가까이 나야 됩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 걔 머리를 쓰다하지 말고 내 돈을 쓰다하면 줘야 돼. 아우 고마워. 응? 내 곁에 있어줘서. 넌 내 거야. 내 통장 열심히 들어와 있어.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 이까 안 되니까 답 없어요.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첫 번째 화이팅은 우리 강소미 아이비오님 소개시켜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어, 네, 좋은 아침입니다. BS그룹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강소미 아이비오입니다. 월요일 이제 화이팅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룹장님을 통해서 이게 설악산 프로모션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아, 나도 이렇게 미친 듯이 놀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느낀 것 같아요. 정말 여러 사람이랑 같이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고기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춤추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다 좋아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노름을 해도 되나? 이렇게 놀아도 되나라는 거를 조금씩 느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설악산 가서 다른 사장님들이랑 뭐 같이 놀고, 뭐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사업에 다시금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게 또 와도 떨리네요. 그리고 이제 고순명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파트너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박세진 파트너랑 김소정 파트너랑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장이 돼서 꼭 여기 이 투자자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 강소미 사장님은 아이버님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문까지는 보내 못했습니다. 근데 음주는 좀 봤습니다. 와,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소주잔을 물고 다니지 않아요. 그 소주잔을 물고 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할 수 있죠. 근데, 너의 장과 섞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잔을 물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번 놀러 갔다 오면 느낀 게 있어요. 다들 꿈이 있고 목표가 있구나. 잘 되고 싶은 게 많구나. 솔직히 뭐 술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참 느껴지게 많아서 다 잘 돼야 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누가 성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아세요? 그 마라토너가 42.199를 뛰는데 다 완주 후에 물어봤어요. 아니 42.199를 뛰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더위였습니까? 아니요. 길이 평지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게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갑자기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너무 갈증이 나서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도대체 뭐가 힘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제 신발 안에는 자그마한 모래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뛸 때마다 그게 계속 걸렸거지만 그게 신발 밖에 뛸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에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 사업을 잘하고 못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자그마한 그 위기점을 넘어 서는 사람이에요. 산 넘어 산이라 그죠. 지가 높아봤자 산 아니겠습니까? 뭔 뜻이냐면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넓어봤자 반하겠죠. 그 이번에 강철부대 끝나고 이제 그 프로에 되게 많이 연예인들이 패널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데 걔 누구죠? 해병대 특수부대 나왔던 사람? 가수 있잖아요. 어? 박군 말고 한잔해 말고. 응? 누구요? 누구죠? 그 그 필리핀가 있잖아요. 오정혁. 오정혁이 근데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수영을 몇 시간 동안 미치듯이 시킨대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미션이 뭔지 아세요? 수영을 해가지고 다시 4km 어떻습니까? 바다에 들어가야 된대요. 4km 수영이 바닥에 되면 보통 2시간 걸린대요. 힘이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바닷물에 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이게 솔직히 눈이 정상이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드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보트들이 떠 있대요. 힘드냐? 힘드십니까? 막 근데 그러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근데요.
이제 끝에가 악을 받치니까 수영하다가 입을 박는데 그래 이 씨발놈아 아이고 올라왔어. 아직도 괜찮으십니까? 야 이 씨발 괜찮다 이 씨야 올라온대요. 왜냐면 그거 갖다 들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그 지휘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 어떻습니까? 그게 약발을 끌어올린대요. 포기하실 겁니까? 막 얘기하면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하잖아요. 화가 나서 포기가 안 된대요. 순간 고종영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대요. 에이 씨발 나 포기할 거야. 그래서 나 뒤로 갈 거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벌써 반이 와 있더래요. 4km 중에 2km가 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시 2km를 가도 나는 수영으로 가야 되고 다시 앞으로 가도 2km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이사하다 보면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 가자니 앞이 보이질 않아. 뒤로 온 건 내가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산을 올라타는데 아우 너무 힘들더라고요. 웃을 수도 있어요. 저 거기 10번 넘게 탔다 그랬잖아요. 와 가다가 구루장님하고 유황사님은 막 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따라갔죠. 아 근데 한 산 준턱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리고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데리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분 먼저 가시더라고요. 근데 피해를 또 주면 안 되니까 그잖아요. 전 솔직히 가다가 솔직히 그 계단에 누워 있었어요. 만세우고. 아 내가 살다가 이런 쪽팔리게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올라갔어요. 또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기분 처음이야. 또 누웠어요. 만세. 근데 내가 속으로 누가 한 명이라도 나 강철부대를 봤거든. ST를 봤거든. 안 오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힘드냐 같이 가자 이럴 줄 알았어. 안 와. 세 번째 또 만세를 불렀어요. 아 진짜 이거 팩트예요. 만세를 또 불렀어요. 누가 나한테 안정상이 그랬나요? 너무 피부가 좋으신 것 같아.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래서 산 타고 내려왔을 때였거든요. 왠지 아세요? 겁에 질려가지고. 거의 막 사지를 헤맸기 때문에 얼굴이 참밖에 핏기가 없어진 건데 우회를 하더라.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좋은 게 아니라 죽을 뻔했어 솔직히. 세 번째 만세를 불렀을 때 다시 한번 고민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가야지. 다 갔는데 내가 짐이 돼서는 안 되지. 그래 이것도 사업이라고 하면 나는 근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것도 주저앉아 나 내려가 딱 기다릴 수 있어요. 너 왜 안 왔냐? 도저히 힘들어서 저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었어요. 이제 뭐가 걱정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정상에 가기 전에 내려오면 나는 그거 고민했어요. 난 끝까지 올라가 나는 혼자 나는 내려갈 것이다. 난 근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거기 가서 대승포를 봐야 되니까. 거기 가서 갔죠? 가자마자 또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유황사님께서 나한테 빨리 여기 좀 와보세요. 거기 여기 무지개 떴어요. 무지개고 뭐가 다 필요 없어 나 지금.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갔어요. 진짜 무지개가 떠 있더라고. 우와 이거 무지개 떠 있네요. 우리 잘 될란가 봐요. 우리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 찍었어요. 찍었는데 잘 안 나더라고요. 그루장님 그 핸드폰 내가 그때 핸드폰 놓고 갔거든요. 찍었어요. 무지개를 딱 찍었습니다. 내가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 아닌데 내 빨리 오라고 그랬잖아요. 무지개 볼 수 있다고. 무지개 봤어요? 그죠? 나한테 사기꾼이래. 무지개가 안 떴대. 팩트는 누가 갖고 있냐면 구루장님 핸드폰 안에 영상 찍어놨고 유황사의 핸드폰 안에 영상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 무지개 내가 올려줄게요. 올려주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막상 정상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그 산을 가지 않았으면 저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하지만 나는 그 산을 가봤잖아요. 끝이 어딘지 알잖아요. 대충 어디라고 생각. 근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 와 다 왔다 했는데 아니야 또 돌아가. 근데 중요한 요는 뭐냐면 내가 그때 했던 그 글 기억나십니까? 처음 길은 넓었지만 가운데 길은 좁았어. 끝까지 좁았어. 처음은 좁았지만 끝은 넓었어. 이게 어떻습니까? 한번 갔다 오고 아는 사람의 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생각했지만 우리 아까 누구 했었죠? 강소비 아이비원님이 그게 그거예요. 놀고 싶죠. 놀아야죠. 단 할 거 하면 놀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 놀고 싶어? 자전거 타고 왔어요. 나 같으면 나가서 안 올 것 같아. 4시부터 딱지를 쳐야 된대. 여러분 요즘에 딱지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아는구나. 이 그냥 우리로 말하면 옛날 조기로 만드는 딱지가 지금 플라스틱인데 한 장에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어요. 프리미엄도 있어. 근데 웃기더만 그 프리미엄을 따려면 딱지를 6번을 뒤집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딸 수 있더라고. 그럼 그걸 딸라고 진짜 애들이 풀씩을 때려 막. 4시간 동안 내가 봤는데 징그럽더만. 나 못 올 것 같아. 야, 집중력이 장난. 눈에 광채가 나가. 야, 애들도 목적이 생기는 이양 없어도 힘이 막 딱. 근데 막 진짜 딱지가 이렇게 공주 떠. 공주 그냥 그래 막 진짜. 어제 갔다 오더니 폈나 봐. 아빠 분해. 내가 딱지를 꼬랐어. 내가 뭐라 했을까요 아들한테? 야, 딸 때도 있고 풀 때도 있는 거야. 왜요? 지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법도 알 수 있거든요. 접어야 돼요.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져 봐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는 법을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놀고 싶지만 저는 얘기했어요. 할 거 하고 돌아. 그래야 어떻습니까? 내가 놀고 오더라도 바로 씻고 충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할 거 안 하고 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갔다 또 씻고 밥 먹고 공부하고 또 자야 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 때 놀아야 되고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내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봐라. ABC가 마음이 안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판매 내 파트너 관리를 못하고 있는지 내가 명단이 없는지 생각해 보라는 적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습니까? 넘어서지 못하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4위, 3위, 2위, 1위 영수이는 그거였네요. 백수. 돈 많은 백수.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건 알겠지만 그 김승호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라 하겠냐면 당신이 놀고 싶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돈에 그만큼의 돈이 나올 수 있게끔 뭐라 해야 된다? 재테크를 해야 된다. 뭔 뜻이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그 돈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9월 달에 시작이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프로모션이 발표가 될 거예요. 프로모션이 발표될 건데 추석에는 어떻습니까? 추세트는 사업자 패키지가 될 것 같고 사석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7만 원 하게 되면 추천 수당이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걸 갖다가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아마 카톡에 지금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카톡에 올라와 있을 거고 디테일한 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뭐 최현진 아이비오가 다시 와서 좀 더 집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프로모션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관계십도 잘하고 연락을 했던 분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더 이익을 더 챙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먼저 준비했던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8월 달에 고생도 많으셨고요. 9월 달 떴습니까? 초에 놀러 갔다 왔지만 오늘부터 떴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추석 며칠 남았지 않았으니까 프로모션 잘 활용하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열어주신 고순명 스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산이 높은 것보다 계단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죠? 더 높은 산도 계단만 적으면 수월한데 어쨌든 항상 그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강의였기 때문에 또 9월을 시작하는데 정말 좋았던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스포너님께서 마지막에 저희 프로모션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 그 이미지는 올려드릴 텐데 추 세트, 석 세트, 두 세트가 지금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 세트는 플러스 포르테 그리고 커피 두 종류, 세 종류가 있죠, 이제는. 그리고 비타민까지 해서 원래가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69만 8,500원인데 이걸 41만 8,000원에 약 한 30만 원 가까이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지를 보시면 금방 아실 테니까. 그리고 석 세트는 계산해 보니까 110만 5,500원어치 제품을 77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거의 뭐 이거 얼마가 싼 거예요? 네. 굉장히 싸네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근데 추 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토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원들 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고요. 석 세트는
기존 회원이 아니고 신규 회원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인데 석세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77만 원에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추천 수당이 원래 10%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요? 세금 떼고 약 한 7만 원이지만 이 석세트를 내 신규 회원이 구매했다 그럼 나한테 추천 수당은 1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77만 원어치 구매를 하게 되면 저한테는 추천상이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약 수당 자체도 되게 세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성품은 이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패키지가 이번에 보니까 이 추세트는 진짜로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팔아라 팔아라 하는 패키지예요. 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고객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셀톡스 오랜 그 매니아분들이 계세요. 꾸준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항상 인지는 알아요. 저희가 1년에 딱 2번만 이렇게 패키지가 나와요. 중간중간에 신제품이 발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신제품을 구성으로 한 저희가 이벤트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하는 거는 설날 그리고 추석 딱 두 번밖에 없거든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한 진짜 6월 달부터 기다리세요. 추석만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이번 구성품도 정말 기다렸었던 분들이 아쉽지 않게 구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BV가 160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십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서 기존 회원분들도 그렇고 이 셀톡스를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구성은 오늘부터 9월 6일 월요일부터 9월 16일 목요일까지예요. 16일 목요일까지긴 한데요. 내가 이거를 설 전에 받아보겠다라고 할 때에는 9월 13일까지 구매를 하셔야 18일 토요일 전까지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구매를 하셔야 그래도 설 전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좀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이 연휴가 껴있으면 월에 거의 일주일은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가 없는 주기기도 하고, 게다가 저희 셀톡스나 이제 다이어트 쪽으로 보면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부님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명절 전주에는 돈을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게다가 휴가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패키지가 주어지면 이거를 자신 있게 조금 더 던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하기 때문에 날짜가 적고 추석이 껴있고 이것보다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8월 좋은 결과 있었던 것처럼 이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여러분 자신 있게 활용하시고 8월에 조금 아쉬운 결과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9월에 이 분위기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큰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오늘 아침 모닝스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